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어제 이제 8월 25일 날 발표를 했었던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방송에 앞서서 일단 어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 거의 10만 호가 신규 사전 청약을 추가 공급을 할 거고, 그리고 공급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차 주간 주택 공급 브리핑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지금 보시게 되면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8월 25일 날 11시에 등록을 했고요. 조회수는 4,500회 정도 돼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이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과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일단 화내기 없기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첨부 파일이 HWP 한글과 PDF 파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가 조금 이제 PDF 파일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PDF 파일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080으로 해가지고 공공주도를 하겠다.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신뢰를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사전 청약을 확대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태능지구라든지 과천청사 대체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제 기매각된 택지 내에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만 1000호를 추가로 실시하고, 기매각된 택지 내 공급 예정을 이제 6만 4000호를 분양을 조기에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이제 공공택지에서 이제 신규로 이제 공공택지 민간 시행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8만 7천호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시행을 할지 지켜봐야 될 일이 남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는 이제 사전 청약을 민간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사전 청약 중에서 공공택지 민간 시행 사업이 있는데 70%가 수도권에서 공급을 하고, 감사스마일이 개인적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평형의 민간 브랜드, 저희 지금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대형 평형 84, 중대형 84 이상도 가능하겠죠. 민간 브랜드를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이 이제 감안함에 따라서 예비 입주자 모집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지원에 대해서 택지 우대라든지 미분양 매입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규 사전 청약의 3080 플러스 사업이 22년 하반기까지 서울 도심이라든지 기존 재개발 재건축보다 지구 지정을 해서 분양까지 최대 11년에서 12년으로 좀 단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계획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게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릉지구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은 지금 이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천청사는 아니고 이제 과천청사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가련동이라고 해서 이제 과천 지식동부터운하고 인덕원 사이에 이런 대체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태릉지구는 최초의 10,000가구에서 6,000세대로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뒤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장래 공급 전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너무 지금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 지금은 집 사지 말고 조금 기다려라라는 자꾸 신호를 시장에 주는데, 이런 신호를 무주택자분들이 1년 전, 2년 전, 길게는 4년 전에 이런 신호를 했었으면 기다렸을 텐데, 계속 집값이 상승하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말년,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 해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갖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을 정말 풀로 받아서 지금 내 집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갖다가 뭐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지금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또 더더욱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런 공급 사전 청약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런 사전 청약이 정말 공공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까지만 같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희망 고문을 또 몇 년 동안 무주택자들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리지만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는데 내가 좀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고요. 저는 절대 종잣돈이 없다. 정말 나는 정말 너무너무 상황이 좀 불비하고 또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희망 고문일지라도 이렇게 사전청약 공공이라든지 민간을 사전청약을 갖다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24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최대 64,000호까지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 분양을 추진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안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2025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어찌됐든 간에 사전청약이라는 이런 방법까지 써서 지금 잠정 매수 대기를 갖다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세가격도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힘들더라도 몇 년을 좀 참아라. 그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지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왜 이런 대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제 방송뿐만 아니라 좀 유명하신 유튜버님들의 방송도 참고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이제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최초의 사전청약이 2022년까지로 지금 계획돼 있다가 지금 2023년 이후에도 지금 계속 사전청약을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신규 사전청약이 지금 앞으로 2021년 하반기, 상반기 2022년, 그 다음에 2023년 이후, 심지어는 2024년까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현 사전청약은 2022년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민간 시행사업의 사전청약을 첫 도입하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민간 시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익을 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메리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땅만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세제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시행사에서 땅을 낙찰받고 이런 사업을 갖다 하는데 명쾌하게 지금 분양가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를 시행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금 일단은 민간 시행사업에서 사전청약을 첫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수도권에서 이제 사전청약 부지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제 파란색이 이제 기존의 이제 공공택지 사전청약 부지고요. 이제 주황색이 2022년 하반기까지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의정, 무정이라든지 고양, 장항 되어 있고요. 3080 사전청약 부지가 2020년 하반기에 이렇게 민영주택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청약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이제 공공분양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택지 민영주택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공택지에서 이제 민간분양까지 같이 이렇게 플러스 된다고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민간 시행사업자는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거는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되고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공공분양은
알고 계시겠지만 60제곱미터 미만이 상당히 많고요. 84제곱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4.2%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민간 시행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4도 73%고요. 84 이상이 16.8% 거의 20%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대형 그리고 60제곱 이상의 그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더 다양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청약 희망자는 청약 단계에서 세대수라든지 평형별 타입, 그다음에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기존에 이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이제 민간 시행사업의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관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플러스 공공사업은 14,000호를 조기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이제 민간 개인의 땅이 이제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많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거 계획대로 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3분의 2가 충족이 됐다고 2022년 하반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지금 충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뭐 제 정권을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집권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에서 이제 정권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또 변화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참고하시고 나는 뭐 어찌됐든 간에 나는 오로지 인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080 플러스 공공사업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가지고 지구 지정 후에 분양까지 소요기간을 뭐 2.2년 6개월로 단축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저는 정말 정비사업이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은평구에서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도 그 대조동 재개발한다고 했던 게 12년 전이었는데 작년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동 뭐 재개발도 남아있고요. 뭐 가련동 재개발도 지금 있는데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신규 택지, 공공 택지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참고하시고 나는 그래도 3080 플러스를 어느 정도 기다리고 나는 서울로 인서울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기울이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왔던 데를 참고하셔가지고 직접 임장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 분양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청약을 받고 본청약을 5년 후에 한다고 하면 과연 그 분양가는 어떻게 될지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세 대비 진짜 60에서 80%로 공급한다고 하면 지금 집 살 필요가 없겠죠. 다 사전청약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정말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2024년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가라든지 어떻게 뭐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싸게 분양하지는 않을 거라는 제가 확신을 찬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분양가가 싸진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2024년까지 사전청약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본청약을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2030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전세살이를 해라라는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 뭐 2, 3년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각자 개인의 판단의 몫으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 공급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부터 주택 공급이 들어가는데
5년 후부터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공급이 되지만, 제가 12년 동안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지만 올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이런 뉴스를 들으신 분들, 또 제 방송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아 그래,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면 안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뭐 제 방송을 듣기 전에 이제 집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떡하나,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태릉지구 공공주택지구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유일한 서울의 그런 뭐 골프장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생각도 한 가지도 있지만, 굳이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또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노원구에서 이제 뭐 교통 대책을 좀 강구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제가 태릉 CC를 몇 번 가봤는데, 이 서울 도심에 그런 녹지, 뭐 태릉 골프장, 뭐 물론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서울에 있는 골프장이 이제 이제 하는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유일하게 태릉 CC 한 곳 있었는데, 태릉 CC가 사라지면 서울의 골프장은 이제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노원구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주민 뭐 지자체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과천청사입니다. 이 과천청사 대체지에다가 하면 될 텐데, 이것도 과천지구 계획 변경해가지고요, 과천시 가련동 이런 데다가 또 짓습니다. 참나. 저는 유유지 개발 대신에 대체 공급 방향으로 했다는 게 저는 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천에 아무튼 뭐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천은 경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고요. 과천지구 자동용지를 전환해가지고 또 추가 확보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가련동 쪽이라고 있어요. 과천시 가련동 일대. 여기에 또 1300호를 추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천청사보다 이쪽이 이제 더 좋은 입지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부침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태릉지구 조감도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알고 있는데 여기 그대로 이제 보존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호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연못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쪽이 이제 골프장이거든요. 이 골프장을 갖다가 그래도 정규 18홀이 있는 태릉 CC를 이렇게 아파트로 만든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또 과천 가련지구 위치도는 이게 이제 가련동 쪽인데, 과천 지정부터하고 의왕포일지구하고 이 사이로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입지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인덕원역하고 정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천 가련지구는 또 로또 분양되지 않을까, 또 이쪽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청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각 예정부지라든지 매각부지 리스트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일단 참고하시고, 또 그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글 파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돼 가지고 이제 첨부 파일이 2개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제 한 곳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저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뭐 제가 이거 이야기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 초에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엄청 올랐어요. 이제 8월 달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 9월부터 이제 가을 뭐 매매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집값 상승이 초저금리라든지 유동성 유입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불안 심리가 집값 상승 기대감의 복합작용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데, 공급이 많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드리고요. 그 주택 공급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축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이 구축을 40년 넘은 아파트들이라든지 30년 넘은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못 하다 보니까
진짜 신규 아파트 공급은 없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이제 늦게라도 좀 알게 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은 그나마 괜찮은데 서울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을 빨리 재건축과 재개발을 정말 민간에 좀 맡겨서 이렇게 좀 공급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시장 상황 평가라든지 전망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장내 공급 전망 검토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전체 2022년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8.9%로 지금 48만 9천 호로 지금 되어 있는데, 21년부터 30년도까지 56만 3천 호를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국에 전체적으로. 근데 서울은 보시게 되면 7만 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과 2022년으로 해가지고 합쳤을 때가 10만 호인데 2021년 이후부터 30년까지 평균은 7만 호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2023년부터 회복 전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조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은 차질 없는 공급 대책 추진 및 체감도 제고로 시장의 주택 공급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말 3년 전, 4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년까지 이런 정책을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탈 수 있을까? 라는 또 저는 그런 물음표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본청약보다 이제 2, 3년간 앞당겨가지고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 현황 및 보완 필요사항은 이제 보완 필요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현 사전청약은 높은 호응을 보였으나 기초주택으로서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에는 물량이 다소 부족했다. 그래서 공공택지, 공공시행산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추가 사전청약 물량 발굴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에 공공이 시행하는 타 사업에도 사전청약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택지, 민간시행 사업에도 사전청약의 활용 가능 부지를 최대한 민간의 택지를 매각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민간에서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전청약 확대 방안 3년 한시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민간 사전 청약을 도입하게 되면 청약 시점에 착공 시에 뭐 대지권원이라든지 건축 설계를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참여자를 보호하면서 민간 시행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간 시행자한테 지원하려면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토지만 뭐 공급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다렸다가 또 큰 거 다칠 수 있으니까 각자가 잘 판단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공택지 민간 시행 사업이 이제 이런 것 적용 대상이라든지 청약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 이제 추정 분양가가 나왔는데, 추정 분양 가격의 산정과 검증을 과연 이제 허구에서 할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청약에서는 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청약에서 할 텐데 사전청약 가는 시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 추정 분양 가격을 해가지고 이게 한 3년 걸린다, 한 5년 걸린다라고 하면 이때 착공할 때 본청약을 갖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할지, 정말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방송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는 거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현실성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서를 갖다 너무너무 이제 공무원들이 잘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머리를 잘 써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분양가를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청약 해놓고 3년 안에 5년 안에 분양가를 어떻게 이거를 할지. 그렇다고 하면 2023년에 내가 사전청약을 당첨됐는데 본청약이 2030년이 됐어요. 7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러면 7년 기다린 상태에서 그 분양가는 2023년도 분양가격이랑 2030년의 분양가격이 같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에서 과연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할지 저는 조금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민간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간 사전청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정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이익이 얼마만큼 나누느냐가 이제 민간 시행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할 텐데, 마진을 갖다 정말 조금만 남기고 이걸 할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사전청약 접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청약홈 시스템 개편을 하고요. 당첨자 선정이라든지 관리도 이렇게 좀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전청약 당첨 시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간주하는데,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은 청약통장으로 타 청약은 참여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거 사전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다렸다가 이제 본청약 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사전청약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간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청약통장을 일부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또 민간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신중하게 사전청약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현 분양제도라든지 현 사전청약 그리고 민간 사전청약이 나왔는데, 뭐 분양가는 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LH에서 산정하는데, 민간 산정이라는 부동산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요. 청약 조건은 다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첨 시에 청약통장은 지금 현 사전청약은 타 청약에 사용 가능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사용 불가다. 그리고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참고로 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 및 당첨 유지 자격은 지금 현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 특별 공급 비율은 일반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청약통장은 뭐 사용 간주로 한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이거는 재당첨 제한이 현 사전청약에는 없었는데 이제 민간 사전은 신청이 불가하다. 한번 당첨되면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득 자산 조건은 사전청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전청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본 청약 시까지 이제 무주택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와, 시간이 30분이 다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짜 민간 사전청약을 갖다가 할 정도로 지금 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주택 공급을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주택 공급을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임대사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그 면제가 아니라 완화라는 그 카드를 쓴다고 하면 시장에 공급이 넘쳐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서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 택지 공급 제도를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간단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A라는 시행사에다가 니네 이 사전청약 할 거야? 그러면 A, B, C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A, B, C가 다 사전청약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A, B, C한테 나눠주는 거고, 만약에 A, B, C 중에 나 A만 한다는 거 하면 A한테 먼저 택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A한테 택지를 싸게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A한테 뭐 예를 들어서 메리트를 준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연 시행사에서 이 땅을 얻어가지고 내가 시공을 하고 이렇게 마진이 남아야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텐데, 과연 마진도 안 남고 예를 들어서 의무만, 이익이 없는데 자꾸 책임만 자꾸 부어야 된다고 하면 이 시행사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할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할까요? 이익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아예 줄 거면 정말 정말 시행사한테 정말 많이 주는 걸로 해야지만 더 적극적으로 시행사에서 하겠다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간보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시행사에서 참여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래 그럼 조금 더 메리트를 더 줄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제가 판단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또 보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LH공사 매각 예정이라든지 매각 부지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3기 신도시 뭐 토지 아직 수용도 지금 다 안 됐고 보상도 지금 다 안 됐는데 너무 지금 앞서간다. 그리고 2차 신규 택지 다음 주에 지금 발표한다고 하는데 2차 신규 택지도 지금 아직 토지 보상도 지금 안 됐는데, 참 너무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너무 앞서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정부에서 앞서가는 거를 4년 전, 3년 전에만 했었으면 지금의 현 사태에 이러지는 않았고, 또 지금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펼쳤는데, 지금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또 새로운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과연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기대가 되면서, 아무튼 감사 스마일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3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전청약 세부 물량 산출 기준이나 이런 거 참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국토교통부 여기 들어가셔갖고 지금 보시면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이라든지 올해 하반기부터 10만 1,000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 공급 착수라든지 이런 부분 참고하셔갖고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과제별 담당 부서가 나와 있어요. 네. 공공택지 민간 시행 사업이라든지 사전청약 확대 시행 3080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추진 일정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봐서 아는데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놔요. 이렇게 비고란에다가 추진 일정으로 안 되면 다음으로 또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청약원 시스템 개편 2021년 12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정말 과연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이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서 8월 말 이 시점에서 나왔을까요? 이제 가을 이사철이 또 다가오고요. 또 내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3월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7개월, 6개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잠시 조금 기다려라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데, 또 심지어는 또 대출도 지금 제한하겠다라고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택시장에서 무주택자분들께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지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의 지금 주택을 퇴로를 열어주고, 또 반대로 공급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도 그렇고 2차 신규 택지도 그렇고 지금 여기 3080도 그렇고 지금 당장 1, 2년 안에 들어오는 주택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빨라야 제가 판단했을 때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남은 거거든요. 아무리 빨라야 지금 현재 사전청약 했던 계약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리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2025년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내년에 정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을 정말 국민들한테 차라리 지금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하니까 기다려라가 아니라 무주택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더 줘서, 아니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더 확대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또 시장이 안정화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반대로 지금 주택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뉴스를 보고 무주택자분들께서 이제 기다려야겠다. 그냥 나는 정말 기다려서 정부 말 믿고 내년 내후년 4년까지 사전청약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입지로 꼭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더 감사 스마일의 생각에 좀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냉정하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내 자금이라든지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이런 대출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서 내 집 마련을 늦어도 올 하반기 전에는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정말 없어요. 내가 정말 주택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희망 고문을
받아들이시고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2차 신규 택지 화전지구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상향해가지고 더 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민간 분양에서 더 좋은 입지로 해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더 기다리실 분들은 좀 기다리셔도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 보도자료 만드시는 이런 담당자분들 정말 머리 엄청나게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또 기한하셔갖고 정말 뭐 몇 달간 이런 또 기한하시려면 또 뭐 거의 야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사전청약 확대는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 하나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민간 쪽으로 해가지고만 잘 민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이거 참여가 잘 된다고 하면 민간에서 이제 공급되는 게 아무래도 공공에서 공급되는 것보다 더 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평형대로라든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사업자 지원이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는 택지 우대 미분양 매입 이런 것들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 태능지구 과천정사 대체지는 저는 이 과천은 정말 좋은 대체지로 지금 추진된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 태능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스마일이 조금 열을 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제 이야기가 또 어떻게 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는 정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부동산 가격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런 대책을 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제 이야기가 또 혹시라도 또 듣기가 좀 거부하셨던 분들 계시면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감사스마일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하세요. 전화 상담을 또 많이 원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또 손님들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전화 상담 정말 제한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은 분들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 지금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주변 고양시뿐만 아니라 또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또 널리 또 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